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건축 기사, 자, 설비 부분이죠. 네, 건축 설비 부분. 자, 2021년도 3월에 시행됐던 부분에 대해서 기출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2,000명을 수용하는 극장의 실온을 20도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환기량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 문제는 두 가지가 관건이에요. 여러분들이 공식을 갖고 푸는 거하고 그 다음에 단위 환산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진행을 해줘야겠죠. 자, 그럼 일단 공식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기량 Q를 구한다. 자, 여기는 단위가 세제곱미터 퍼 아워로 좀 구해달라고 자 보기에서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발열량이라고 하죠. 그죠? 발열량 Q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밀도 로우와 그 다음에 정합비열 CP와 그 다음에 델타 T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 주어진 열량은 자 2,000명을 수용하는 극장이고요. 그 다음에 한 명당 발열량이 60W니까 2,000 곱하기 60W예요. 2,000 곱하기 60W입니다. 와트예요. 자, 와트는 기본적으로 뭘로 분기가 되냐면 줄 퍼 세크로 분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나중에 단위 환산을 할 때 자, 이 부분을 참고해서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분해, 그다음에 로우 부분 밀도는 1.2kg per 세제곱미터로 주어졌고요. 그리고 정합 비열은 1.01 주어졌습니다. 1.01 이것도 단위 한번 적어 놓고 들어갈게요. 킬로줄 퍼 킬로그램 K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곱하기 자, 온도차는 20도다. 근데 외기 온도가 10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온도차 20-10도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단위 환산 부분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뽑는 거는 세제곱미터 퍼 아워. 자, 그래서 여기는 세크로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크를 아워로 바꿔야겠죠. 곱하기 3,600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줄이고 여기는 킬로줄이기 때문에 이 줄을 나누기 1000에서 킬로줄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나누기 1000. 네, 이렇게 해서 단위 환산까지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주시면요. 자, 이거 계산기로 넣고 여러분들이 계산해주면 35643.6, 35643.6, 35643.6이 되게 돼요. 자, 그러면 이거 반올림하면 35,644. 그렇죠? CMH라고 표현하죠. 세제곱미터 파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4번이 정답인 문제였죠. 이거 단위 계산까지 여러분들이 가줘야 정확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원으로부터 일정 거리 떨어진 수조면의 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라고 물어봤고요. 광원의 광도에 비례한다. 우리가 조도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 조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자, 기본적으로 뭡니까? 자, 광도가 분자에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거리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하죠. 입사각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광원의 광도에 비례한다. 오케이, 좋고요. 코사인 세타 입사각에 비례한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측정점의 반사율 반비례한다. 측정점의 반사율은 조도 계산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우리 코사인 세타에서 요 세타를 뽑는 방법이 뭐가 되냐면 자, 우리가 자 피조면이라고 하는 자 작업면을 본다. 자, 그러면 요렇게 빛이 들어오는 것과 그 다음에 요렇게 빛이 들어오는 거는 자, 어떤 게 더 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가장 강하게 들어오는 건 이렇게 들어오는 게 가장 자, 면적당 입사되는 광의 양이 훨씬 많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세타는 어떻게 구하냐면 자, 여기서 이렇게 자, 90도의 선을 긋고요. 자, 요 90도의 선에 대해서 자, 이렇게 세타를 잡습니다. 요게 세타예요. 요 세타. 그러면 1번 부분은 요게 세타가 되고요. 만약 2번 관 같은 경우는 요게 세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세타가 제 코사인 세타에서 요 세타 값이 커질수록 값이 작아져요. 그죠? 그래서 요 세타 값을 보고 자, 진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코사인 세타 값이 커지면 자, 코사인 세타로 계산한 게 커지면 결국은 조도가 커지게 된다. 근데 그 세타, 요 세타만 보면 세타 값은 요건 0도일 때가 가장 커요. 그리고 90도일 때는 제로가 되고요. 90도라고 하는 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죠? 요각에서 보면요. 자, 그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거의 법규수 쪽에서 단답형으로 나오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소화 기구를 설치하여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연면적 기준. 자, 요거는 33제곱미터 이상이죠. 네, 요거는 이제 갖고 들어가셔야 돼요. 갖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별도의 뭐 계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해를 한다든지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네, 자, 됐고요. 좀 지우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문제 4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전기 쪽에서 전기 설비 쪽에서 많이 출제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죠. 자, 다음과 같은 공식을 통해 산출되는 값으로 전기 설비가 어느 정도 유효하게 적용되느냐. 그러니까 최대 수용 전력 대비해서 자, 우리가 부하로 쓰고 있는 게 어느 정도냐. 수용을 이만큼 했는데 부하로 쓰고 있는 건 얼마만큼이냐. 즉 유효함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유효율. 자, 유효에 대한 얘기. 그죠? 부하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5번 문제도 역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자, 음의 세기가 10의 마이너스 9승 와트 퍼 메타 제곱일 때 음의 세기 레벨은 어떻게 되느냐? 단 기준 음의 세기는 I0는 10의 12승 마이너스 12승 와트 퍼 메타 제곱이다 라고 돼 있고요. 자, 우리가 음압 세기 레벨, 그죠? 음의 세기 레벨 IL이라고 표현합니다. 음의 세기 레벨 IL은 자, 어떻게 들어가면 10 로그에 자, 로그 값을 치환하는 거죠. 10 로그에 기준 음의 세기 I0분의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음의 자, 기준 음의 세기 그 다음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음의 세기 이렇게 해서 구해주게 되죠. 자, 단순식이네요. 그죠? 10 곱하기 로그에 자, 기준음이 10의 마이너스 12승 잡혀 있어요. 10의 마이너스 12승 잡혀 있고요. 자, 그리고 분해. 자, 우리가 지금 음이 나타난 세기 10의 마이너스 9승 이렇게 해주면 간단하게 뽑을 수 있는 문제고요.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면 30. 그래서 30대11 이렇게 정리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도 아주 쉬운 문제가 나왔네요. 자, 급탕 설비 중 개별식, 그죠? 우리가 급탕을 사용하는 개소마다 개별적으로 설치되는 개별식 급탕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배관 길이가 길어 배관 중 연소실이 크다? 틀렸죠. 배관의 길이가 긴 건 뭐예요? 중앙에서 대펴서 보내주는 급탕 방식이죠. 중앙식 급탕 방식일 때는 중앙에서 대펴서 배관 아주 길게 뽑은 다음에 자, 해당 개소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배관의 길이가 길어져요. 하지만 개별식 같은 경우는 배관의 길이가 상당히 짧죠. 짧고 자, 그리고 자, 열손실은 배관에 의한 열손실은 상당히 작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1번 정답. 2번 건물 완공 후에도 급탕개소의 증설이 비교적 쉽다. 3번 급탕개소마다 가열기의 설치 스페이스가 필요하다. 그죠? 가열기의 설치 스페이스, 급탕개소, 즉 급탕을 사용하는 데마다 가열 스페이스, 즉 급탕기를 놓을 수 있는 스페이스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4번 용도에 따라 필요한 개소에서 필요한 온도의 탕을 비교적 간단하게 바로바로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플러시 밸브 문제네요. 플러시 밸브 문제. 자, 플러시 밸브식 대변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고, 플러시 밸브의 가장 큰 특징은 자, 물을 계속 땡기면 자, 물에 탱크 없이 계속 밑에서 급수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물이 계속 나와요. 그죠? 네, 탱크 없이 그냥 밑에서 급수되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연속 사용이 가능해요. 1번 정답이네요. 1번 정답이고요. 급수 간격과 급수 압력의 제한이 있죠. 그러니까 밑에 우리 지하 저수조부터 끌고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압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플러시 밸브라고 하는 급수 쪽에 이제 그걸 통과하려고 하는 압력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급수 간격도 어느 정도 제한이 걸립니다. 어느 정도 제한이면 25회 이상 네, 급수 간격이 들어가야 되고요. 25회 이상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급수 압력은 0.07메가파스칼 0.07메가파스칼 킬로파스칼로 하면 70킬로파스칼 이상을 잡고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3번 자,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주택을 중심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다. 자, 일반 주택엔 거의 이런 게 없죠. 여러분들 집에는 뭐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집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변기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탱크가 뒤에 들어와 있죠. 탱크가 아래쪽에 있죠. 그죠? 위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 주택은 일반적으로 로우 탱크 방식을 쓰고 있고요. 자, 그리고 4번 탱크에 저장된 물의 낙차에 의한 수압으로 대변기를 세척한다. 이거는 이제 하이탱크 방식이죠. 하이탱크 방식. 지금은 거의 쓰고 있지가 않아요. 소음이 너무 커서 예전에 가정집에 변기에 많이 썼는데 자, 지금은 쓰고 있지 않다. 자, 어떤 형식이냐면 자, 우리가 요식 말고 이렇게 생긴 거 혹시 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변기 중에 이렇게 생긴 거. 그죠? 낮게 있는 거. 자, 그럼 위쪽에 자, 위쪽에 여기다 그렸습니다. 자, 위쪽에 이렇게 탱크가 있어요. 탱크가 있고 여기에 이제 줄이 있습니다. 줄을 쫙 당기면 여기서 물이 착 여기로 들어가는 타입이에요. 요걸 이제 하이탱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위쪽에서 물이 내려오니까 자, 이 낙차에서 정수도 즉 위치수가 발생하면서 힘을 쭉 하고 여기다가 줘서 자, 오물을 내려보내는 타입을 얘기를 합니다. 자,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